정나인 변화소 관문. 제 친구를 소개하려 합니다. 어쩌면 저의 변덕스러운 태도에도 변하지 않고 기다려준 몇 안 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를 좋게 보신 엄마 덕분에 아마 5살 적부터 이 친구와의 우정이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회사, 어머니는 미술학원 원장 선생님으로 한참 잘 나가고 계실 무렵 혼자 있을 법한 시간도 많은 저에게 이 친구는 매일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를 가져와 저의 상상력을 자극해 주었습니다. 이 친구와의 우정이 깊어질수록 저는 학교 수업 시간 외의 쉬는 시간에는 늘 이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그 친구가 그렇게 좋냐고 샘을 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5, 6학년이 되며 학원을 다니고 중학교 공부를 하며 저는 이 친구와의 만남이 소홀해지게 되었고 이후 중고등학교 때는 거의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대학교를 올라와서야 의무적으로 연락하게 되었지만 이 친구와의 깊은 교제는 유년기 초등학교 시절 향수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온 저였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이 친구의 진면목을 알아본 교회 목사님 덕분에 저는 이 친구와의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독서 코칭 2급 수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독서는 저의 친구였습니다. 돌아보면 어렸을 때 가장 친한 친구였고 시간만 나면 유독 독서하던 저의 모습을 좋게 보신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은 따로 엄마 학원에 찾아오셔서 던킨도너츠 빵 세트와 똘베이 여행을 포함한 책 몇 권을 선물로 주시고 가셨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느 학생들과 같이 학교 시험과 대학 준비, 모바일의 발전으로 독서라는 것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으로 치부했었습니다. 목사님의 권유로 시작된 독서 코칭 2급은 이러한 저의 편견을 깨고 독서의 진면목을 알아가도록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독서 코칭 2급 수업은 매주 금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교수님의 강의 이후의 시간은 각조로 나뉘어져서 독서와 강의에 대한 토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일상에서는 매주 필수 독서와 선택 독서 각 한 권씩, 문장력 향상, 글 분석, 강의 감상문 등 총 5개의 과제와 씨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날은 독서 코칭 1주차였습니다. 1주차부터 수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책 2권을 읽고 독서 감상문을 써오라고 하신 덕분에 호기롭게 독서를 하였고 독서 감상문을 써왔습니다. 지금은 믿기지 않지만 그 당시 그 감상문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첫 수업 오리엔테이션으로 끝날 줄 알았던 강의는 감상문으로 표현해야 하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매주 책을 읽으며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배우는 코칭 수업인 줄만 알았던 이 수업은 먼저 저를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의 내적, 외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1주차 독서 불패 2로 불리는 책과 소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부터 2주차 독서가 국가 경쟁력이다, 3주차 독서의 기술, 4주차 500년 명문가의 자녀교육, 이런 책들을 거듭해 읽어갈수록 독서를 통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와 독서의 가치는 어느새 이성적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저의 감정은 독서가 가지는 힘에 깊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3주차 애들러 모티머 제2의 독서의 기술은 실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고등학교부터 이제껏 독서란 제가 분별해야 할 지식으로 여겼습니다. 덕분에 독서를 할 때면 책 몇 장을 다 읽지도 않고 저와 다른 저자의 생각에 나를 세우며 저자를 비판하곤 했습니다. 제가 가진 진리라고 여겨지는 것과 다른 생각이라 여겨지며 가차없이 책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독서의 기술에서는 말합니다. 독서는 저자와의 대화이다. 대화이기에 독서에도 에티켓이 있다. 독서를 저자와의 만남으로 여기기보다 급하게 판단할 대상으로 여겨버렸던 저의 모습이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생각이 있으면 질문을 하면 됩니다. 독서란 저자와 책 속에서 질문을 가지고 깊이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어린 시절 독서를 친구처럼 대했던 것처럼 다시 돌아가 책 속 저자를 스승처럼 친구처럼 대하며 끝까지 듣고 대화할 것입니다. 저자와 저의 차이를 발견하면 빨리 판단하기보다 질문으로 승화시켜 대화할 것입니다. 독서는 저자와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독서에 대한 가치를 알아갈수록 기본 태도를 배워가며 저에게는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독서 코칭을 시작하기 전 저는 2020년 8월부터 1년간 일본 선교를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 2월부터 풀타임의 아르바이트와 동력자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가 막힌 타이밍과 은혜 가운데 시작된 독서 코칭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것도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전 같으면 둘 다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둘 다 주로 해야 하는 일이기에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3주차 독서 코칭 이후로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그리고 일상생활의 길을 열어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과정을 통해 배우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옳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응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른 순간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을 이러한 선택의 시간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독서와 과제들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독서와 과제를 참여하며 저에게 생긴 내적 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전인격적인 배움을 경험했습니다. 독서 코칭 수업은 그저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이 아니었습니다. 인격을 배우고 성품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참된 배움이란 지식을 담는 그릇인 인격과 함께 자라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독서 코칭은 전인격적으로 참된 가치를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성경 분석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참된 인격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가치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실제로 살아가기 위해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입술의 고백이 아닌 말씀을 따라 실제 삶으로 살아감으로 영광 돌리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 분석을 통한 참된 지식은 지적, 감성적, 의지적으로 저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서 코칭 과정 중 삶에 적용해 나가며 참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독서 코칭 2급 과정은 정직이라는 단어를 전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단어에 접근하고 있던 저에게 정직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알려주었습니다. 독서 코칭을 시작하기 전 무렵부터 정직이라는 단어에 대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시작한 독서 코칭 과정에서 과제를 하는 시간은 실로 괴로웠습니다. 저의 한계와 부족함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무엇이라도 남기 때문입니다. 이는 앉아서 수업을 들으며 교수님 말씀만 수동적으로 적는 대학 수업과 시험을 위한 순간의 공부를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 시간은 오로지 제가 해야 하며 능동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완성하지 못할 때의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었지만 이 또한 그대로 느껴야 했습니다. 정직이라는 단어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독서 코칭 과정을 통해 제가 알게 된 정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저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직은 사명과 영광에 깊이 연관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정직한 삶은 사명을 살아가도록 이끕니다. 사명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정직할 수 있는 힘은 기도에서 나오며 힘을 사용하는 곳은 다시 실제하는 오늘의 삶에서 있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교사가 무엇인지, 참된 스승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목사님의 강의 시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동기부여론과 교사론, 리더십론은 어느새 과제를 해야 한다는 부담 위에 큰 위로가 되었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특히 훌륭한 교사가 되십시오라는 교사론 강의는 통해 교사가 참된 교사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알게 되었습니다. IT 시대와 지식과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 그리고 인구 감소의 측면에서 교사는 곧 사라질 직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교사는 지식만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좋은 교사가 아닌 위대한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훌륭한 사상가는 인류의 스승입니다. 인류의 스승은 훌륭한 사상가입니다. 훌륭한 사상가는 성경에 능통하며 대중과 시류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참된 가치가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며 고전에 능통합니다. 세상의 지식인들의 축적된 지혜를 습득합니다. 이러한 태도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인재를 양성합니다. 이는 인격, 실력, 비전, 헌신을 키워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지 서울대 가는 학문적 지도자를 키우는 것이 스승의 역할이 아닙니다.
또한 문제의식과 문제 해결을 가집니다. 세상은 5가지 공통된 문제를 가집니다. 환경, 전쟁, 빈부격차, 종교, 교육의 문제를 가집니다. 모든 비전은 문제인식, 즉 문제를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곳으로 이끄는 사람이 리더이며 각 분야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인재입니다. 아이들이 5개의 문제를 인식하고 자신의 포지션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훌륭한 스승입니다. 이러한 교수님의 교사론 강의는 제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지식만을 전달하는 교사는 인터넷이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재를 전인격적으로 양성하는 스승은 무엇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랑과 인격을 가진 사람만이 해야 할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교사가 되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뜨거운 토론 시간을 통해 나눈 대화도 마음에 새겨집니다. 참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옳은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삶으로 진실된 가치를 전달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진실된 삶은 오늘의 최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평생의 저의 길, 비전은 말씀에 기반한 가치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과 같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말씀에 기반된 들음의 장, 교육의 장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말씀에 기반된 삶을 살고 있고 살았을 때만 힘이 있습니다. 진실로 살지 않고 따라야 할 가치만을 전하는 자는 죽은 지식만을 전하는 교사와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고 경험한 삶의 흔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실된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진실로 먼저 독서를 통해 변화되고 성장하며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성장하고 승리하는 삶의 흔적을 남기며 살기 원합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생활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리고 정직하게 배우는 것, 끝까지 배우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바울의 고백처럼 부르신 분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며 달려갈 것입니다. 배울수록 너무나 부족함이 드러나지만 끝까지 제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서 이 말씀에 참여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작은 것 하나 이루고 나서 교만해지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교육의 장을 세우는 일에 참여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시작으로 먼저 이러한 믿음의 교육의 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의 현장에서 동기부여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은혜교회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끊임없는 인내와 열정으로 참된 가치를 전해주신 푸른수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근히 그리고 간절히 기다려지는 중간 간식 타임에 늘 최고의 음식으로 독서 코칭 팀을 섬겨주신 사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순수한 열정과 변화되는 매주의 모습으로 늘 신선한 도전과 에너지를 주신 내 아이의 어머니 박은진님, 늘 조원들을 향한 섬세한 관심과 질문으로 저희의 생각을 두드려주신 코칭의 달인 따뜻한 정지영님, 토론 시간을 끝까지 이끌어주신 집으로 가는 길을 태워주신 조장 심소영님께도 감사합니다. 분명한 것은 함께 독서 코칭 2급 팀이 있어서 끝까지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매주 얼굴을 뵙는 것이 반갑고 힘이 되었던 함께한 모든 팀원들에게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시작과 끝을 기도하며 변화된 마음들과 저희의 기도들이 이후의 삶에서도 진실로 살아감으로 경험되고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